한국 사람들만 모르고 있다는 소문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전 세계 큰손들이 조용히 코인 시장의 판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등을 돌리고 떠나는데 왜 기관들은 오히려 지갑을 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암호화폐 거래량은 무려 75% 가까이 줄었습니다. 개인들은 코인을 버리고 미국 주식으로, 국내 주식으로, AI 관련 투자로 갈아탔습니다. 기회비용을 따져보니 코인보다 더 확실해 보이는 곳으로 돈이 움직인 겁니다. 시장에는 돈이 마릅니다. 호가창을 보면 거래가 뚝뚝 끊기는 게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작년 10월 대청산 이후 4년 주기라는 무서운 시나리오가 다시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중동전쟁, 미국과 이란의 신경전, 치솟는 국채금리까지 그것이 경제 불확실성이 코인 시장의 이야기거리 자체를 앗아가 버렸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이미 극단적 공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코인 얘기만 나오면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이 많으실 겁니다. 친구들 모임에서도 회사 점심시간에도 코인은 이제 웃음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개인이 던지고 나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기관들은 소리 없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당장의 가격이 아니라 몇 년 뒤의 인프라와 비전을 보고 움직입니다. 과거 패턴을 돌이켜보면 이런 흐름은 낯설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비관론에 빠뜨려서 시장 밖으로 내몬 뒤 조용히 새로운 구조를 짜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행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과정의 끝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RWA, 실물자산 토큰화입니다. 기존 주식 거래는 주문을 넣어도 실제 내 것이 되기까지 영업일 기준 이틀이 걸립니다. 이걸 T+2라고 부르는데 이 사이에 여러 중개기관을 거치면서 시간과 비용이 새어나갑니다. 이 느려터진 구조를 블록체인이 실시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이미 국채, MMF, 주식 토큰화 거래에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솔라나는 최근 기관들의 선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크게 투자한 시크리타이즈라는 회사는 아발란체를 활용해 주식 토큰화를 진행 중입니다. 온도 파이낸스, 오픈에덴, 영국의 아착스 같은 회사들은 미국과 유럽 국채를 토큰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물 금 같은 귀금속 토큰화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국채라는 훨씬 더 큰 안전자산으로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 한 가지가 보입니다. 기관들이 이미 채택하고 실적을 낸 블록체인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예탁결제공사 DTCC입니다. DTCC는 올해 7월부터 토큰화 물결에 올라탔고 10월이면 완전한 토큰화 국면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오라클 영역에서 체인링크를, 프라이버시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에서는 카데나 네트워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탁 자산에는 스텔라 네트워크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TCC가 인수한 시크런시의 특허 문서에는 멀티체인 시대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리플과 스텔라 루멘이 명시돼 있습니다. 통합 원장 시대가 오면 서로 다른 체인 사이를 연결해줄 다리 역할이 필요해지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두 자산의 유틸리티가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원에서는 코인이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클래리티 법안이 마지막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민주당의 반발 속에서도 세부 조율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자 디파이 스테이킹 보상 관련 논의는 이미 끝났고 남은 건 윤리 조항과 법 집행 권한 같은 디테일입니다. 빠르면 8월 7일, 늦어도 9월 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유권자 표심까지 고려하면 미국이 이 패권을 쉽게 놓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코인이 먼저 웃을까요? 정답은 이미 기관들이 선택하고 검증까지 끝낸 코인들입니다. 새로 뜨는 이름이 아니라 이미 실사용 데이터가 쌓인 코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스마트 컨트랙트 영역의 대장주로 꼽힙니다. 이 둘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영역에서 공존하며 확장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금융권은 이더리움에, 게임파이와 결제 쪽은 솔라나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흐름입니다. 파이낸스 영역에서는 리플과 스텔라 루멘, 헤데라 같은 이름이 거론됩니다. 오라클과 상호 운용성 영역에서는 체인링크와 폴카닷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생상품 온체인화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하이퍼리퀴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리플과 하이퍼리퀴드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까지 관찰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같은 밈코인 섹터도 여전히 대중의 관심을 받는 한 축입니다. 다만 밈코인은 실사용보다 커뮤니티 힘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무너집니다. 가격이 지지부진하다고 관심을 꺼버리고 정작 판이 바뀌는 순간을 놓쳐버립니다. 머리로는 지금이 기회라는 걸 알면서도 막상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안정지대에 머물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남들이 다 떠나는데 나 혼자 들어간다는 두려움, 이게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게다가 지금 시장에는 마켓 메이커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적은 자금으로도 큰 가격 변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작은 뉴스 하나에 출렁이는 걸 보고 겁먹기보다는 이게 원래 이 시장의 특성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진 희소자산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실물 금보다도 더 명확한 토크노믹스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아직 역사가 20년이 채 되지 않아 디지털 금이라 부르기엔 이릅니다. 더 많은 법안 통과와 제도권 편입, 기관들의 담보 채택이 쌓여야 진짜 안전자산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몰빵이 아니라 만원, 2만원 단위로 꾸준히 나눠 사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이른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방식으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모아가는 겁니다. 알트코인을 볼 때는 옥석 가리기가 핵심입니다. 시가총액이 크고 현물 ETF가 이미 있거나 준비 중이며 미국 규제 당국이 상품으로 정의한 코인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가총액이 크다는 건 그만큼 기관 자금과 대중의 관심이 이미 몰려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산 코인보다는 미국산 코인이 유리하다는 점도 기억해둘 만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패권 전략과 방향이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 코인, 리플과 스텔라 루멘 같은 브릿지 자산, 체인링크 같은 오라클 코인, 이런 검증된 영역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누는 것이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지금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2조 달러 초반대에 불과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한 회사 몸값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만큼 성장 여력도 크다는 뜻입니다. 작은 호재 하나, 악재 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몇 달짜리 시세가 아니라 몇 년짜리 구조적 변화입니다. 개인이 떠난 자리에서 기관이 조용히 판을 새로 짜고 있는 지금, 이 흐름을 이해하느냐 놓치느냐가 몇 년 뒤의 결과를 가릅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이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